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 부동산 채널 161번째 강의입니다. 계속해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시리즈 강의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법정지상권 제25강 법정지상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9번째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건물이 공동소유일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 공유자 중 1인이 그 건물 부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토지의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면 지상의 공유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Q&A 형식으로 그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법정지상권에 대한 전체 강의 목차는 마지막 슬라이드에 게시를 해뒀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주제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그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판결 요지를 Q&A 형식으로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판결 쟁점을 도표로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주제와 관련된 판결 요지를 Q&A 형식으로 일단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건물 공유자 중 1인이 건물 부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 후에 토지에 대한 경매 실행으로 그 소유자가 바뀌면 지상의 공동소유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간략하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원래의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건물의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토지 사용을 지금까지 인정을 해왔고, 또 토지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 지상에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토지 저당권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고, 또 한 가지는 공익을 위해서도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판결의 이유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부터 정확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판결 쟁점을 도표로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 건물은 갑과 을 공동소유입니다. 또 건물 부지는 건물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인 갑 단독 소유입니다. 그리고 은행이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경매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매 과정에서 그 토지를 경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갑과 을 공동소유 건물은 다른 사람의 토지상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 그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일단 간략하게 해답을 드리면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대법원은 판결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러한 경우에 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판결을 통해서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건물 공유자 중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 후에 그 토지에 대한 경매 진행으로 그 토지를 제3자가 낙찰받으면서 소유자가 변경이 됐어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 그 지상의 공동소유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 그 이유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상의 공동소유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판결 이유 세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경우에
토지 소유자 겸 건물 공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건물의 다른 공유자들을 위해서도 토지의 이용을 지금까지 인정해 왔었고, 또 두 번째는 저당권자 입장에서 보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향후에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저당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다음 세 번째는 건물 철거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사항의 필요성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위 건물 공유자들은 민법 제366조에 의해서 토지 전부에 대해서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건물은 공동소유이고 토지는 건물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단독 소유를 하고 있어요. 이럴 때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토지가 경매로 인해서 그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 지상의 공동소유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 그 판결 이유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지상의 공동소유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건물 공유자 중 1인이 건물 부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당권 실행으로 그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 지상의 공동소유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이 문제를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해답을 드렸습니다. 그 해답은 이러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법정지상권 제26강에서도 계속해서 법정지상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소유 부동산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 그리고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해온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에 대한 전체 강의 목차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1강 법정지상권의 개념과 취지와 성질부터 시작해서 민법상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또 법정지상권과 지료 문제, 또 마지막 6개의 강의를 통해서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강의해온 이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에 대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시청을 하시면 정말로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들어보시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지금 현재 제가 강의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해설 강의 목차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그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 지상의 공동소유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립니다.